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문묘재래학을 감상하고 설명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중학교 성취기준 감상 영역의 공3을 근거한 교수 평기 교수학습지도안 1차 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수 평기 교수학습지도안 2차 시를 우리 같이 연구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6강 3차 시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교수 평기 일체화를 중심으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마음 열기 수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열기 및 동기 유발을 위하여 미래인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온 곡을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운 노래인데요. 독일 민요 노래는 즐겁다 입니다. 2부 합창으로 들어볼게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가자. 나무들이 울창한 산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가자. 나무들이 울창한 산으로. 가고 갈수록 산새들이 즐거이 노래해. 나뭇잎 사이로 햇빛 반짝이며 우리들의 노래는 즐겁다. 네, 마음이 좀 가벼워졌나요? 저는 마음 열기 동기유발 음악을 들을 때마다 혼자서 가볍게 박자를 적어가면서 몸을 흥얼거리기도 움직이면서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 평기 일체화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주제는 문묘재래학을 감상하고 설명하기이며 2차 시 지도안입니다. 성취 기준은 중학교 감상 영역의 공3인데 우리는 이미 2차 시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교과 역량 부분에서는 2차 시에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이번 2차 시를 통해서 음악 정보 처리 역량 및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차 시 학습 목표는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서 음악을 듣고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도입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전시간 학습한 내용을 감상하며 가락선 악보를 완성하기입니다. 즉 복습하기에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활동지 4를 활용하여서 가락선 악보를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 배울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략 도입에서는 5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다음은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에서도 일반적으로 활동을 3가지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활동 1. 역사 문화적 배경 설명하기. 활동 2. 인물 이해하고 설명하기. 활동 3. 문묘재래학의 가치와 역할 설명하기.
활동 1부터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활동 1에서는 학습자료 2번을 활용합니다. 학습자료 2번 내용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 읽기 자료인데요. 역사적 배경 읽기를 모둠별로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배경 설명하기 내용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하면서 모둠 활동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율관 제작, 복식 제정, 신학 창안, 정간보 창안, 악재 정비, 아악 정비 등을 탐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 설명하기를 모둠별로 읽고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문화적 배경은 제제곡에 담긴 사상과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또 예약, 음양, 오행, 삼재 등에 관한 사실에 유의를 해서 모둠 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 1 마지막으로 악곡이 형성된 배경을 탐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활동 2에서는 인물 이해하고 설명하기입니다. 조선 전기의 음악학자 박연에 대해서 활동지 5번을 통하여 악곡과 관련된 인물을 탐구하고 또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활동 3은 문묘제략의 가치와 역할 설명하기입니다. 활동지 6을 통하여서 문묘제략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모둠별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활동지 6을 탐구하도록 하고 또 다른 나라 아악 중에서 베트남 음악인 야약을 감상합니다. 활동지 7에서는 베트남의 음악 야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묘제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아악이라고 불리우죠. 아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문묘제략의 역사적, 문화적, 음악적 가치에 대해서 교사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과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즉 활동지 1에서 7까지는 포트폴리오로서 과정평가를 할 것이며 평가 1은 결과평가는 활동지 8을 통해서 결과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 부분에 가서 정리에서는 이번 시간에 활동한 학생들의 활동지 4, 5, 6, 7을 완성하여서 제출하게 하고요. 1, 2 차시 이제 학습의 결과로서 활동지 3, 즉 서술학 문항을 제시했는데요. 활동지 3을 학생들이 작성하여서 제출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활동지 8의 내용은 상소문 쓰기입니다. 그리고 총평을 하고 교사는 차시 예고를 한 다음 2차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활동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지 4번은 가락선 악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학생들이 할 활동은 여기 음영 부분이 처리된 부분을 학생들이 표시를 가락선을 그려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습 자료 2번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읽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읽기 자료들을 보고 역사적 설명,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은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교사들이 이런 자료들을 잘 찾아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지 5. 조선전기 음악학자 박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연에 대한 인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안내해 주면 되겠습니다. 활동지 6은 문묘재래학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기입니다. 모둠별로 조사도 하고 설명도 해보고 또 문묘재래학의 문화적, 음악적 가치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도 해보면 되겠습니다. 활동지 7은 참고 자료인데요. 베트남의 냐냘이란 음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문묘재래학과 비슷한 형태의 악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된다면 교사가 이런 활동지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같이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묘재래학의 역사문화적 배경 읽기인 교수학습 자료 2번과 조선전기음악학자 박연에 관한 활동지 5, 문묘재래학의 가치에 관한 활동지 6,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음악 냐냘에 관한 활동지 7은 모두 전개 단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마지막 서술형 문항인 활동지 8을 제출하면 문묘재래학의 2차 시수업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여기 활동지 8번입니다. 상소문석인데요. 이 활동지 8은 서술형 문항이며 나중에 서술형 평가 50%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이 박연의 상소문을 참고하여서 읽어보고 자신들이 박연이 되어서 박연의 입장에서 상소문을 한번 써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상소문 서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재미있겠죠? 다음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국립국악원의 연주 문묘재래학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문묘재래학은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인데요. 한국에서 전성 발전시켜 역수출하는 음악입니다.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
네, 문묘재략 일부분을 감상해 봤습니다. 정말 예와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다음은 문묘재략 감상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평가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정평가 1에 관한 자료이고요. 과정평가 1은 수업 중에 관찰하는 평가로서 교수 학습 과정 중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문묘재략 1차시에서 배운 1차시 수업 시간에 배운 교수 학습 자료 1을 활용해서 채점을 하는데요. 문묘재략의 악작과 악지를 정간보를 보고 구음으로 노래해 봅니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채점 도구는 독보력, 박, 음색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관찰을 통하여 채점을 한 다음에 각각 피드백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학생은 독보력과 표현력에서 박에 대한 표현력은 좋은데 악기별 음색 구별은 잘 안 되니까 이런 학생들은 악기별 음색을 구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죠. 과정평가 2번입니다. 과정평가 2는 활동지 1, 2, 3을 통해서 평가할 계획이고요. 평가한 다음에는 학생들마다 활동지 1, 2, 3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활동지 1에서는 질문이 4종류가 있었고 활동지 2에서는 질문이 2종류, 활동지 3에서는 질문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6가지를 다 채점을 한 다음 학생들마다 피드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과정평가 3 활동지에 관한 것인데요. 활동지 1, 2, 3, 5, 6, 7의 물음에 대해서 학생들이 활동지에 답을 달았겠죠. 활동지가 3가지가 있었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과정평가 3은 포트폴리오 평가로서 채점 도구에는 평가 요소와 배점, 채점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 각 평가 요소는 문제점 이해,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성장 정도, 그리고 각 배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점 기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 피드백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피드백은 문제의 이해,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성장 정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예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평가로서 서술형 평가가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는 활동지 3을 이용해서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문묘재략의 음악적 특징을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소문을 작성해 봅시다 입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 배점, 채점 기준도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마지막인데요. 총괄평가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로 50%, 결과 서술형 평가로서 50% 해서 총 100%로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정 점수도 점수의 급관 배점과 평정 상중하가 서로 연계가 되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총괄 평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도 상중하로 나누어서 학생들마다 다양하게 여러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교수 평기의 기록 영역입니다. 기록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에 담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으로 음악을 듣고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음, 또는 문묘 재래악을 감상하고 설명하는 수업에서 읽기 자료 및 탐구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묘 재래악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 성실하게 설명함, 또는 문묘 재래악에 담긴 음양오행과 삼재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 어려워했으나 서술형으로 상소문을 작성하는 활동에서 문묘 재래악에 담긴 예악, 음양, 오행, 삼재를 정확히 구별하여 악곡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근거하여 보존 및 전승의 가치를 서술함. 네,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피드백도 해야 되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도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일이 좀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세요.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즉 교수 평기의 일체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음악의 감상과 생활화 영역 및 고등학교 음악의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의 성취 기준과 연계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묘 재래악을 감상하고 설명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중학교 성취기준 감상 영역의 공3을 근거한 교수평기, 교수학습 지도안 1차 시와 2차 시를 우리가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치고 이후 주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목이 깔깔하네요. 이야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10월 둘째 주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주제는 음악과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하기입니다. 시험 방법은 온라인이며 중간고사 전까지 과제가 이제 2번 나갔습니다. 배점은요.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이 20%, 과제가 각각 5%, 2개 해서 총 30%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과제 제출은 10월 1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과제 2는 한글 파일과 워드 파일 2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파일로 선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관련해서 시험 자료는 10월 19일 월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나 과제 2를 제출할 때 파일명을 한번 보세요. 과제 2,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적어주세요. 김뭐미라. 그리고 중간고사 김땡땡 이렇게 본인 이름을 넣어서 파일명을 만들어 주세요. 참고로 2020학년도 2학기 엄마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계획서를 강의 포털 시스템에 공지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오늘 강의한 6강 PPT 자료도 탑재할게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여기 전화로 또는 문자, 카톡,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이번 6강 수업에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 10월 26일 월요일 날 만나요.